자,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드르르륵 드르르륵 꽝. 바람소리 안 들려? 밖에 경찰 왔는데 저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끊어. 여기야! 뿅 어서오세요. 뿅 어서오세요. 책인여 예니밍에서 생방 다시 보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뉴 예니밍 채널에서 편집본으로도 봐주세요. 그리고 인스타에 영어로 예니밍 치시면 제 계정 나오니까요. 거기서도 만나요. 무서운 얘기 좋아요? 오늘의 글의 제목은요. 자취 트라우마라는 글인데요. 스레딕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에요. 아마도 실화인 걸로 추정이 되지만 자작이거나 소설일 가능성도 있어요. 읽어드리죠. 제목 자취 트라우마 스레딕에서 이제부터 제가 마치 글쓴이인 것처럼 읽을게요. 한 4년 전 내가 자취할 때 있었던 일이야. 21살 때 자취방을 얻게 됐어. 외진 곳이었지만 신축이라서 깔끔했던 투룸 오피스텔을 싸게 얻었지. 얼마나 외진 곳이었냐면 편의점이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고 가로등이 몇 개 안 된 막 개발되기 시작한 구역이었어. 괴담으로 유명한 폐건물이 있는 곳과 가까워서 꺼림칙하긴 했지만 신축에다 쾌적한 내 집을 얻게 됐다는 게 난 너무 기뻤어. 처음으로 이사를 왔을 땐 잘 지냈었어. 정말 좋은 집을 잘 얻은 것 같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들 정도였지.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사생활 보호였어. 곳곳에 있는 CCTV랑 또 말이 오피스텔이지 그런 빌라치고는 좀 과분한 이중 보안에 더 과분한 외부가 보이는 인터폰 때문에 너무 안전해 보였고 솔직히 계약한 이유는 80%가 그것 때문이었어. 그때 수원 살인사건 때문에 엄청 흉흉했었거든. 총 12층이었나 14층 정도인 건물이었는데 주인집은 거기에서 좀 떨어진 주택에 있었고 오피스텔 안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진 않았어.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처음에 집주인이 집은 다 찼지만 여잔가? 집은 다 찼지만 입주 시기가 다 달라서 당분간을 횡할 거야 라고 해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어. 어디냐고요? 여기 그 지명이 나오진 않았는데 약간 신도시?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신도시나 그런 곳 아니었을까 싶어요. 난 조용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긴 하네. 거기 2년 가까이 살았는데 얼굴 본 사람들이 한 20명도 안 됐던 것 같아. 상식적으로 각 층마다 집이 4개에서 6개씩은 있는 데다가 12층인가 14층이면 진짜 사람이 많았어야 되잖아. 처음에는 이사 트럭도 좀 오고 그랬는데 1년쯤 되니까 이사 오는 사람들도 없어졌어. 그리고 한 5개월쯤 살았더니 나도 점점 부주의해져 갔지.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입주하고 나서 관리비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 집주인이 나보고 부담된다면서 관리비를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 저거 말고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 분명히 작은 거주지가 아닌데 근처에 편의시설, 즉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는 차가 5대를 넘은 적이 없었다는 거. 또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한 번도 쓰레기가 넘치거나 쌓인 적이 없었다는 거야. 하여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정말 잘 지내다가 1년이 좀 지나고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했어. 그렇게 듣기 싫은 정도는 아니었고 밤에 누가 좀 세게 걸어다니는 정도? 속으로 누가 이사 왔나 보다 좀 살살 좀 걷지 하고 말았어.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1년 6개월쯤 되니까 윗집에다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심각하게 고민이 됐지. 자다가 새벽 2, 3시쯤에 쾅 하는 소리가 나서 깨고, 주말 낮에는 누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그게 뭐 공사를 하는 건지 뭔지 하는 느낌으로 드릴 소리 같은 것도 나기도 했지. 근데 내 성격이 그렇게 막 쫓아올라가서 미친 새끼야! 할 성격도 안 돼서 고민만 하고 혼자 삭혔어. 근데 어느 날은 진짜 윗집에 책장이 무너졌는지 아니면 집이 무너졌나 할 정도로 엄청 큰 소리가 났고, 제가 이어폰 끼고 있었네요. 왜 이렇게 목이 아픈가 했어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 목소리가. 그때가 시간은 무려 새벽 4시였던 것 같아. 자다가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깼지. 새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서 집주인한테 전화했어. 당연히 받지 않으셨고 한 4번을 전화하니까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받더라고. 아이고 아가씨 하고 졸린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자는데 너무 큰 소리가 나서 나 깼다고 여기 뭐 무너진 거 아니냐고 횡설수설 하면서 다급하게 말을 했지. 그랬더니 집주인이 전혀 그럴 일은 없고 무슨 자기가 노가다꾼 출신이기 때문에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2다리 쭉 뻗고 자라고 하더라고. 남자네요 집주인이. 아마도. 근데 내가 말대꾸를 하기도 전에 집주인이 전화를 팍 끊어버렸어. 심장은 벌렁거리고 자꾸 천장을 보는데 막 괴담 봤던 것들이 생각나고 주위는 깜깜하고, 그때 처음으로 이 집으로 이사 온 걸 후회하면서 울었어. 집주인한테 다시 전화할까 했는데 욕먹을 것 같았고, 부모님한테 전화하자니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결국 친구한테 전화해서 자다 깼는데 심심하다고 전화 좀 하자 이러고 한참 전화를 했지. 그러고 한 달은 무드등을 사와서 잘 때 켜고 자기도 하고, 좀 좋은 사운드바를 사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클래식을 틀어놨었어. 그러다 집주인이 나한테 문자로 이웃이 아가씨 음악 소리에 집중을 못한다고 한다. 줄여주길 바람. 이런 맥락으로 문자를 보냈더라고. 기가 찼어. 아니 층간소음을 해결을 해주든가 뭐 이런 생각뿐이었지. 근데 그 문자를 곱씹어볼수록 좀 이상한 거야. 집중을 못한다니. 뭐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일이 또 있고 나서 며칠이 안 돼서 이거는 뭐 층간소음 정도가 아니라 폭탄 투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소리가 났어. 집이 부서지지 않으면 이상할 법한 소리였지. 꽝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집주인은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싶었어. 가장 가까이에 사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내가 그때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과가 정치외교 학과였거든. 근데 나랑 가장 가까이 살았던 그 친구가 과 동기였고 여자였는데 20살 때부터 정치인 캠프에 봉사하러 다니고 절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굳세고 든든한 친구였거든. 게다가 그 애는 불의를 보면 못 참아서 내 얘기를 듣고는 3분 동안 전화로 욕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걔 말대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다가 다른 이유면 어떡하나 싶어서 걔가 택시를 타고 온다고 했어. 나는 무서워서 집에 꼼짝 않고 있었고, 그 이후로 좀 많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 자,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이후로 대인기피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람만 보면 질색팔색을 했고 큰 소리만 나면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 덕분에 정신과 치료를 엄청 오래 받아야만 했지. 일단 친구가 우리 집에 도착했고 같이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나 이사 오고 나서 우리 집 위층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왜냐면 집에 오면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을 바로 누르고 우리 집에 들어갔다가 외출할 때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고 뭐 이게 끝이었기 때문에 위층을 갈 일도 없었지. 내가 살던 층은 집이 총 4개 있었고 문짝 말하는 거죠. 한 곳은 우리 집, 한 곳은 50대 아줌마와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딸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 2집은 비어 있었어. 층 구조는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거 확대해놓은 것도 다시 초기화 됐죠 지금. 자, 이렇게 생겼다네요. 층의 구조가 우리 층의 구조예요. 5층 층의 구조는 여기가 엘리베이터고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디귿자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린 구조였어. 이렇게 당연히 우리 위층도 비슷한 구조이겠거니 하고 올라갔는데 위층은 집이 3개더라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위쪽에는 집이 없었어.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위층에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친구랑 진짜 가만두나 봐라 하고 앞에를 딱 봤더니 이 부분이 아예 막혀 있는 거야. 친구랑 나는 당황을 했고 나는 진짜로 소음을 들었다면서 거의 울다시피 말했지. 그래서 친구가 내 반응을 보더니 뭔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 3개를 다, 이 위층 집 3개요. 집 3개를 다 차례로 문을 두드렸는데 사람이 사는 곳은 단 한 곳이었어. 여기. 우리 층도 이 2집은 비어있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이고요. 이 집은 어떤 아줌마랑 20대 딸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위층도 역시나 이 2집은 비어있고 우리 집 위에는 집이란 게 없는 것 같았고 이 집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문을 열어줬나 봐요. 그런데 그 집에는 80대 후반쯤으로 돼 보이는 할머니가 사시더라고. 할머니가 자기는 그런 소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이 앞쪽은 원래부터 막혀 있었다고 말하시다가 아유 몰라 이러면서 우릴 쫓아내셨어. 나는 친구랑 계속 뭐지 하다가 다시 우리 집 층을 내려와서 아줌마랑 딸이 사는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 여기 이 집이에요. 아줌마는 없었고 딸만 있었는데 자기는 소음 같은 거 못 느꼈대. 그러다가 내가 진짜 없었냐고 되물었더니 없었다고요! 이러고 문을 꽝 닫았어. 이때부터 멘붕이 왔어. 내가 잘못 들은 건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가겠다고 말해줬어. 그래서 그날 친구랑 같이 잤는데 세상에! 그날 새벽 2시에 친구랑 나랑 수다를 떨다가 설잠을 들자마자 쾅 정도가 아니라 쾅 드르륵 이런 소리가 났어. 역시 친구랑 나는 자다가 깼고 친구는 미친 뭐야 하면서 이런 욕만 되풀이했고 내가 원래 저런 소리가 났었다고 진짜 오늘 소리 나지 않았으면 난 내가 정신병자인 줄 알았을 뻔했다고 말했어. 친구가 일단 침착하고 저게 무슨 소리 같냐. 잠깐 침묵이 흘렀고 내가 뭔가를 떠올려서 친구를 쳐다봤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치? 와, 너도? 너도 저게 집 부수는 소리 같지? 라고 말했어. 집 부수는 소리 같았대요. 이게 그때 우리 집 구조였는데 친구가 주인 새끼는 못 믿겠다면서 어디서 소리 나는지 알아내서 진짜 인실젓 할 거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안방에서 나왔거든. 여기서 친구가 방에서 막 나가고 나는 친구한테 야 뭐 하려고 그래 이러고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말리고 있었어. 근데 친구는 놔 이러고 나는 야 진정해 이러면서 현관 불이 딱 켜졌어. 여기 요 앞에서 지금 막 실랑이를 벌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쾅 소리가 났는데 시발
그게 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옆에서 나는 소리더라고. 그러니까 창고 안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린 거지. 너무 놀라서 아! 스브! 욕이에요, 욕. 이라고 예전에 코스트코에서 비상용으로 샀던 흰색 손전등을 들고 창고 문을 열었어. 창고는 문이 슬라이딩 도어였는데 창고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이런 다용도실이 있었거든. 저 사진보다는 조금 넓었고 내가 살았던 곳은 뭐 이런 구조였어. 왼쪽에는 창문이 없었고 막혀 있었어. 근데 저 보일러랑 두꺼비 집 같은 게 소화전처럼 생겼었어. 나는 주인집이 나를 배려해줘서 관리비를 안 냈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보일러를 실컷 틀었고 방에 온도 설정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열 일은 여기를 열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이거는 이제 자기 집은 아니고 참고용 사진이에요. 이거랑 좀 달랐다네요. 여기 창문이 없고 여기 소화전 같이 생겼대요. 근데 친구랑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여기를 막상 확인해 보니까 별로 이상한 점이 없는 거야. 나랑 친구는 생각으로는 무슨 뭐 벽이 부서져 있거나 아니면 집이 반쯤 날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는 아 뭐야 놀랬네.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뭐야? 이렇게 말하고 다시 집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쉿, 조용히 해봐. 이러는 거야. 원래 안 무섭다고 해도 누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 있잖아. 출근할 때 가끔 차에서 듣는데 너무 좋아요. 팬이 될 것 같아요. 팬 하세요. 팬 하시랍니다. 이씨님.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졌죠.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왜? 했더니 그 친구가 바람소리 안 들려? 여기 창문 없는데 바람소리 나잖아. 그래서 뭔 소리야? 이러고선 조용히 한 채로 소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바람소리가 나는 거야. 소름 돋았어. 그 창문에 바람이 갇혀서 왜 이런 소리 있잖아. 평소에 내가 여기 있는 냉장고에 물건 가지러 갈 때는 그런 거를 딱히 생각해보거나 느낀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친구가 이 보일러가 있는 소화전 안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면서 열어보자고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뭐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지. 그래서 친구랑 방으로 핸드폰을 먼저 가지러 간 다음에 친구가 여기 보일러함의 문을 열고 나는 창고 밖에서 112에 전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서 뭔가 나오기라도 하면 내가 바로 112에 전화하기로 약속했고 친구가 드디어 이 보일러함을 열었는데 그 소화전 같이 생겨 있던 보일러함 안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어. 이게 소화전을 연 거죠. 이만큼의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양 옆쪽에는 이렇게 두꺼비 집인가 뭐 전기선 같은 거 그리고 보일러 온수기 같은 게 붙어 있었고 밑에는 스피커 같이 생긴 게 달려 있었어. 이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붙여져 있었어. 원래부터 달린 게 아니라. 그리고 보이다시피 엄청나게 커다란 구멍이 있었어. 보일러함이 일반 소화전 크기보다는 약간 작았으니까 이게 진짜로 큰 구멍이었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에. 내가 너무 놀라서 핸드폰 떨어뜨리면서 비명을 질렀는데 친구가 어쩌지? 좀 닥쳐 미친아! 이러고 내 입을 막고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작은 방에 가서 테이프랑 테이프는 다 들고 왔어. 청테이프랑 유리테이프랑 박스 테이프까지 다 가져와서 거의 여기를 봉인하다시피 막아두고 창고로 들어가는 그 슬라이딩 도어에도 테이프를 꽁꽁 붙여놨지. 친구가 이제 응급조치를 해놨다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112를 눌러서 가정집인데 여기는 가정집인데요.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구멍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오는 거야. 한 10통이 연속으로 왔고 친구는 그걸 보고 빨리 와달라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지. 근데 그때 그 집이 외진 곳이라고 했잖아. 근처에 경찰서도 아니고 파출소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파출소라는 것도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어. 아, 저 요괴 소질 있나요? 안 되는데. 옛날엔 뭐 이런 거 읽으면 저보고 책 읽기 하려면은 욕 연습 좀 하셔야겠어요 막 이러시더니 저 이제 요괴 프로가 다 됐나요? 큰일 났네. 요괴 프로가 돼버렸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친구한테 말했지. 차로 20분은 걸린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시바 어떡해 진짜 이러고 나한테 집주인이 제일 무서운 새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주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더니 그 이웃이 집중을 못한다고 했던 문자가 너무 이상한 거지. 뭐에 집중을 못한다는 건지. 그래서 혼자서 뭐에 집중을 못한다는 걸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나한테 야, 근데 시바 우리 집주인한테 전화도 안 했는데 집주인이 구멍 찾은 거 어떻게 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집주인한테 구멍 찾았다는 이야기 한 적도 없었고 애초에 주인집은 거기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주택이란 말이야. 나랑 주인이랑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도 아닐 거고 친구랑 나랑 패닉이 와서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친구가 야, 근데 저 구멍 어디로 연결되는 것 같아? 그러길래 내가 그냥 복도랑 연결되는 거 아닐까? 설마 뭐 숨겨진 던전으로 연결되겠어? 이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친구가 정색을 하더니 야, 니네 집 옆에 소화전 같은 것도 없고 개구멍이 나 있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복도가 말이 되냐? 이러는 거야. 친구가 화내듯이 말해서 나는 좀 속상해서 속으로 지만 무섭나?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생각해봤더니 저 구멍 위치 쪽이면 아줌마랑 딸 사는 앞집 말고 거기가 아니라 아무도 안 사는 옆집 쪽이더라고, 방향이. 순간 나는 혼자 개심각해져서 그걸 알아차린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 그 아까 집 구조 생각나시죠? 층 구조. 우리 집이 여기 있고요. 여기 그 빈집 있었죠? 빈집. 이 아줌마 집 반대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구멍난 방향이 이 빈집 쪽으로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저 구멍 쪽이면은 옆집이거든? 근데 옆집에 아무도 안 살아. 아무도 안 사는데 누가 구멍을 뚫었고 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싶어서 이랬더니 친구가 미친 진짜 족같다 이러고 우리가 경찰이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생각해봤어. 일단 친구랑 식탁을 밀어서 슬라이딩 도어를 막아놨어. 혹시나 누가 거기서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다행히도 집 현관문이 비밀번호에다가 잠금쇠까지 여는 이중 잠금이 있었기 때문에 걸쇠도 걸고 잠금쇠도 돌려서 잠궜어. 그리고 나서 더 해야 될 건 없나 하는데 문득 아까 그 이상한 스피커같이 생긴 물건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생각하던 차였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더니만 누가 초인종을 띵동띵동 이러고 막 미친듯이 누르다가 노크를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아가씨! 상호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가씨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거야. 이러는 거야. 그냥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해는 뭔 소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또 무슨 소린지. 욕이 좀 많네요. 그래. 친구랑 나는 집에 없는 척하기로 마음먹었고
한 10분 뒤면 경찰이 도착할 거니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폰으로 문자가 온 거야. 아, 집주인 아저씨였나 봐요. 지금 밖에서 막 문 두드린 사람이. 그 아저씨는 혼자 문 두드리고 말하다 말고 지쳤는지 좀 잠잠해졌던 그 타이밍에 문자가 띵 하고 왔어, 나한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밖에 있던 아저씨가 거기 안에 있지? 그지? 있는데 없는 척한 거지? 이러더니 문을 막 발로 차고 철컥철컥 거리고 막 그러다가 짤랑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그 아저씨가 혼잣말로 502로 열쇠가 뭐더라? 막 이러면서 열쇠를 찾는 것 같았어. 그러면서 나는 친구랑 진짜 좆됐다 어떻게 하지? 이랬어. 그 사람은 바로 집주인이었던 거지. 그래서 하필 그 타이밍에 온 문자가 너무 원망스러워가지고 문자를 확인해봤지. 그랬더니 112에서 문자가 온 거야. 접수 완료. 출동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112로 연락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친구랑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경찰에 신고를 안 해봐서 몰랐었는데 경찰에 전화하고 나서 경찰이 오케이 하고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문자가 온 뒤에 출발하는 거였어. 그리고 문자에는 15분 정도 소요될 거라고 같이 써 있었는데 만일 15분이나 걸리면 밖에 있는 저 미친 사람이 문 따고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고도 남을 시간이잖아. 오늘의 첫 딸꾹질. 그래서 친구가 진짜 많이를 대비하자면서 부엌 가가지고 친구는 후라이팬, 나는 나무 도마를 잡고 옥시크린 가로 세제를 가져와서 들고 있었어. 옥시크린 광고 아니에요? 만약에 그 새끼가 들어오면 가로 세제를 부은 다음에 친구가 후라이팬으로 내려칠 계획이었고 만일 그것도 실패하면 나무 도마를 던지기로 했어. 근데 한 5분 정도가 지나도록 그 아저씨가 열쇠를 못 찾더니 옆집으로 가서 태연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지금 완전 한밤중이에요. 그러더니 그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무슨 일이신가요?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 아니 그러니까 옆집이 아니라 앞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앞집 아줌마가 나온 거였어. 근데 상식적으로 앞집에서 누가 문을 쾅쾅 차고 난리를 치고 죽이네 살리네 나와라 뭐 이러고 있으면 와서 말리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신데 그러냐고 뭐라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완전 태연하게 나와서 무슨 일이신가요? 이러는데 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어. 친구랑 나랑 둘 다 멘붕이 오다 못해 멘탈이 다 갈아버려진 기분이었어. 그래서 친구랑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대고 있었는데 막 복도에서 아줌마가 왜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이러고 아저씨가 아 그거 일 처리 좀 깔끔하게 하라니까 티를 무식하게 내더만 예 쓰러져 버렸어요 아주 이러는 거야. 여기에서 설명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앞집에 살던 아줌마네랑은 나는 말도 거의 안 했고 봐도 잘 모른 척 했었어. 왜냐면 아줌마의 딸은 약간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았거든. 그냥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도 한번 흥분하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앞집에서 소리 지르는 게 우리 집까지도 다 들릴 정도였어. 깨름칙하기도 해서 봐도 말을 잘 안 섞었고 가끔 엘리베이터에 타면 향 냄새가 났거든? 근데 그게 시골에 가면 탄 냄새가 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신축 빌라에서 나는 새집 냄새인 줄 알고 그냥 넘겼었거든. 근데 그게 향 냄새였던 거야. 그리고 내가 21살 때부터 이미 차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주차 자리라는 거는 처음에는 고정석이 따로 있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그 오피스텔 빌라 안에서 사람들이 뭐 움직이고 그러는 거를 많이 못 봤어.
그래도 좀 안면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2층에 살았던 애기 엄마랑 애기였어. 시체 태웠나? 유치원 보내는 시간이 내가 나가는 시간이랑 비슷해서 몇 번 마주쳤고 10층인가 9층인가 거쯤에서 쓰레기 버리러 내려오는 아저씨도 있었지. 맨날 쓰레기를 엄청 많이 들고 내려오셔서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난 그냥 계단으로 가거나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곤 했어. 그 외에는 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만 봤지 몇 층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어.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글쓴이는 다른 곳에서 친구 2명이랑 총 3명이서 살고 있다고 해요. 하여튼 그 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까 진짜 경찰도 오기 전에 살해당할 것 같고 해코지 당할 것 같더라고. 뭔가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렸다는 생각에 다시 경찰에 전화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야, 근데 아까 큰 소리 난 거면 우리가 가기 좀 전에 이미 구멍을 뚫고 있었다는 거잖아? 사람이 암만 빠르다고 해도 그 얼마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 이랬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3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완전히 사람의 흔적이 없도록 사라진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 구멍 너머로 보였던 거는 완전히 깜깜한 지하방 같은 느낌이었거든? 도배조차 안 돼 있는 그런 곳. 그 너머로 아무것도 안 보이긴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글로 갔을 때 그 구멍 옆에 숨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미 집 안에 와 있었다면? 진짜 살면서 그런 공포는 수능 이후로 처음이었어. 손도 떨리고 온몸에 땀이 나고. 하긴 수능 이후로 처음일만 하네요. 왜냐면 그때 21살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막 친구랑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집 밖에서 누가 갑자기 꽹과리를 쳐대는 거야. 그때가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다들 자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진짜 시끄럽게 꽹과리를 치더라고. 꽹꽹꽹꽹꽹꽹 이렇게. 그래서 나는 친구랑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소곤거리고 있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막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사과를 하더라고. 그러고는 갑자기 우리 집 쪽으로 사람들 한 5-6명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에서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인 거야. 어떤 소리들이 들렸냐면 아이고 내 남편 어떡해, 우리 아기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해 이러면서 다 니년 탓이라고 나와 이러면서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이제는 완전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압도적인 공포감까지 들었지. 하여튼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문을 뚫고 들어올까봐 친구랑 나는 현관 옆 화장실에서 후라이팬이랑 도마랑 세제를 다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 밖에서는 열쇠 찾는 소리, 꽹과리 소리, 징 소리, 우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온갖 소리는 다 들리는데 갑자기 작은 방에서 쾅쾅쾅쾅쾅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내가 친구한테 야, 작은 방에서 소리나. 어떡해 진짜. 이러고 말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는 울었어. 그래서 가로세제를 들고 친구랑 조심조심 작은 방으로 갔는데 작은 방에는 복도 쪽으로 향해 있는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창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까먹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창문은 다행스럽게도 큰 창문은 아니었고 내가 의자를 밟고 까치발을 짚어야 겨우 닿는 높은 곳에 있는 환기창이었어.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친구가 아무도 없는데? 하고 거기 작은 방에 불을 켰거든. 그랬더니 불 켜자마자 그 환기 창문을 누가 미친 듯이 두드리는 거야.
그 사람은 분노에다가 절망에다가 눈물이 섞인 얼굴로 창문에서 날 쳐다보면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있었어.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 그러면서 이 씨X나 이러면서 봤다! 불 켜졌다! 이 씨발년아! 나와! 이러면서 쾅쾅쾅 두드리더라고. 내 생각엔 누가 밖에서 목마 태워준 것 같았거든? 그리고 한 30대 중반처럼 보이는 아줌마였어. 그래서 그 아줌마가 여기 불 켜졌다고 말했더니 밖에서 막 불 켜졌대! 저기 있다! 찾았다! 도망 안 가서 다행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누가 밖에서 또 야 누구누구 502호 가서 망치 가져와 빨리! 이러는 거야. 502호는 참고로 빈집이었어. 유리창을 깰 생각이었나 봐. 그래서 친구랑 안에서 막 속삭이면서 시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이러고 있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꽹과리, 징소리, 울음소리 이런 게 다 섞여서 들리고 있었고 그 여자는 창문 두드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지. 그러다가 몇 분도 안 돼서 누가 결국 망치를 갖고 왔는지 땡땡이 왔다! 이거 받아 씨발꽃들! 이런 소리가 들렸고 친구랑 나는 작은 방 문에 서서 울면서 환기창을 지켜봤어. 나는 막 계속 울었고 친구도 뭐 울먹거리면서 야, 저 미친 들어오면 네가 세제 뿌려 알겠지? 이러고 곧 그 여자가 망치가 아닌 몽키 스패너로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어. 유리창은 한 번에 나가 떨어져서 와장창창 다 깨졌거든. 근데 진짜 다행이었던 건 거기에 창살이 있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손을 막 휘저으면서 나와! 나오라고! 이 마귀 새끼야! 이러면서 악을 쓰고 몽키 스패너로 막 창살을 내리쳤어. 쾅쾅쾅 이렇게. 그래서 막 깡깡 소리가 나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그걸 지켜보다 말고 부엌에 가서 서랍을 다 열어 제끼더니 좀 큰 냄비를 채워서 물을 채우더니 나보고 작은 방 문 닫고 빨리 와보래. 그래서 갔더니 친구가 빨리 퐁퐁 뚜껑 열어서 거기다 부어달라길래 평소면은 바로 열었을 건데 진짜 막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막 퐁퐁을 계속 떨어뜨리고 친구가 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막 울면서 나는 막 막 이러고 퐁퐁 뚜껑을 열어서 냄비 안에다가 다 부었어. 그래서 그거를 그 냄비에 물과 퐁퐁이 들어있는 거 그걸 들고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작은 방 화장대 의자를 환기창에서 좀 떨어진 곳까지 가지고 왔어.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거는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창살을 막 벌리고 있었는데 다시 작은 방으로 왔더니 그 여자가 아니라 대머리 남자가 와서 얼굴이 막 시뻘개져서는 창살을 조금씩 열고 있더라고. 우리가 들어온 걸 보더니 이 마귀년들 죽여버린다! 이 사단년들 총 회장님이 다 죽여 없애버릴 거다! 아!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하여튼 나는 계속 울었고 덜덜 떨어가지고 친구가 의자 위로 대신 올라가서 물 싸다고 때리듯이 물을 촥 뿌렸어. 그 대머리 아저씨한테요. 그땐 겨울이었고 얼음만큼 차가운 물이었지. 남자가 물을 맞더니 으악! 하면서 뒤로 넘어지고 갑자기 꽹과리 소리가 다 멈추고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리고는 밖에서 무슨 마귀랑 사단년을 몰아낸다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미친놈이 담뱃갑에 불을 붙여서 우리 집으로 집어넣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진짜 공권력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약간 절망할 때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이 왔어. 신천지 같기도 하죠. 약간 그 쓰는 단어가. 근데 내가 거기에 CCTV가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 보안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들어갔을 정도로 CCTV가 빵빵하다고.
근데 집주인의 핸드폰에 그 CCTV 어플이 있었나 봐. 갑자기 집주인이 야, 짭새 왔다! 경찰 왔다! 지금 차 주차했다! 누구네랑 누구네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서 경찰이 새벽부터 무슨 소란으로 왔냐고 뭐라고 그래라! 또 누구랑 누구는 여기 유리 조각 같은 거 다 쓸어서 없애고 또 누구랑 누구는 빨리 옆집, 즉 빈집, 옆집으로 들어가서 통로를 부순 다음에 전현들을 조사라! 이러고 막 빨리 움직여! 이러는 거야. 집주인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랑 다 알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충격받을 틈도 없었지. 진짜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생긴 데다가 겨우 온 경찰까지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당시가 수원 살인사건 일어나고 좀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 수원 살인사건 때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었잖아. 갑자기 그 경찰처럼 어리버리한 사람이 왔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싶었어. 글쓴이가 이미 죽어 있었나 보다. 무슨 뜻이에요? 안 죽었어요. 친구랑 어떡하냐고 집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고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어. 사진 갑니다. 막 나는 펑펑 울었고 친구도 울고 그러다가 친구가 여기 밖에가 보이는 창문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내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어. 근데 불투명 창이었고 공사하다만 공사장이랑 주택 짓고 있는 게 보이는 곳이었어. 이게 그 내 방인 것 같아요. 여기가 창문인 것 같죠? 파란 색깔이.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자기가 책장을 옆으로 어떻게든 밀어서 창문을 열 테니까 나보고는 빨리 경찰서에 다시 연락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친구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책이 가득 들어있는 책장을 혼자 밀기 시작했고 나는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 무서워. 근데 갑자기 현관에서 집주인이 아가씨, 나 아가씨 부담될까봐 관리비도 안 받았는데 사람 참 나쁘게 만드네요. 예? 이런 짓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그러면 불구덩이 지옥 속에 빠져서 마귀들한테 뜯기고 그래요. 구원해줄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천천히 설득하면 돼. 아가씨 지금 마귀한테 홀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구원해줄게. 총회장님 말씀이면 뭐든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이러고 주절주절 말을 하더라고. 나는 그때 저 말을 듣느라고 112에 전화 걸었다 그랬죠. 전화해서 여보세요 하는 것도 못 들었는데 친구가 책장을 옮기다 말고 나한테 와서 몸을 막 흔들면서 야, 정신 차리라고 이랬어. 그래서 그 전화에다가 울면서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밖에 경찰 왔는데 저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경찰이 전화 받으시는 분 주소가 뭐뭐뭐 맞냐고 물어봤고 나는 맞다고 했더니 경찰은 지금 이미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했다고, 출동한 경찰들한테 5층에 있다고 전해주겠대. 그리고 내 핸드폰 번호를 그 출동한 사람들한테 넘겨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엉엉 우니까 전화 받는 경찰관이 여자였는데 울지 마세요. 전화 안 끊을 테니까 울지 마시고 혼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진짜 너무 고마웠지. 그래서 친구랑 있다고 했더니 친구분은 뭐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달래. 그래서 친구는 탈출할 곳을 찾느라고 책장을 밀고 있다고 했고 원룸 오피스텔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랑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때로 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횡설수설했어. 그랬더니 경찰관이 전화는 끊지 마시고 일단 책장을 미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책장을 같이 밀라고 하셔서 친구랑 같이 책장을 밀었어. 아무래도 그 책장을 밀어야만 이 사람들이 그 창문 밖을 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책장 위에 있는 그 창문이 좀 높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폰이 전화하는 중간에 문자가 오면 진동이 울리는 폰이었거든. 근데
집주인한테 문자가 왔어.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끊어. 이렇게. 이미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래서 문자를 씹고 계속 문을 밀었더니 갑자기 밖에서 이게 문이 아니라 책장을 밀었다는 소리 같죠? 그래서 문자를 씹고 책장을 계속 밀었더니 밖에서 갑자기 문을 발로 쾅쾅 차고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결국 막 창문을 열 수 있었어. 열었는데 문자 진동이 또 와서 확인했더니 현장 출동한 경찰이었어. 그래서 문자로 전화 좀 달라고 하더라고. 일단 내 폰은 통화 상태로 놔두고 친구 폰을 꺼내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화를 했고, 친구가 경찰이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도 듣지 않고선 살려주세요! 5층이에요! 지금 문 열 테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고 울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무섭고 그러더라고. 현장 출동한 경찰의 전화기에서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몰려왔던 사람들이 그 경찰들한테 가가지고 아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거기 관할서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고, 아무도 신고를 안 했는데 왜 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무슨 상황인진 모르겠지만 5층 창문을 보고 있을 테니까 창문 여세요 이랬어, 나한테 전화로. 근데 그 말을 들리자마자 창고 쪽에서 좌좌좌작 소리가 나면서 그 보일러함에 우리가 테이프로 떡칠해놨잖아. 거기가 뚫리는 소리가 들렸고 창고 문을 열려고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 창고 슬라이딩 도어도 우리가 테이프로 다 막아놨죠, 못 열게. 그리고 경찰이 5층에 그 창문 위치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자마자 누가 경찰을 때린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막 경찰이 뭐 하시는 거냐고 사람들이랑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하여튼 그래서 안방에 있던 책상 의자를 결국 가지고 와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야! 이러고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내 폰에서는, 지금 내 폰은 그 경찰서랑 연결돼 있고요. 친구 폰은 현장 출동해 있는 경찰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랬더니 내 폰에서 신고센터에 경찰관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어. 그래서 밖에 있는 경찰관이 저희 발견했다고 말했거든? 근데 밖에를 봤더니 좀 절망적으로 보였어. 여기 온 경찰이 3명밖에 없더라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패거리 사람들은 못해도 한 30명은 됐거든. 그래서 그 경찰분들이 급하게 근처 경찰서에다가 추가 지원 요청 같은 걸 했고, 나는 또 나대로 신고센터에다가, 또 친구는 친구대로 밑에 경찰에다가 상황 설명을 계속했어. 그래서 친구가 지금 집에 구멍 같은 게 나 있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통해서 몇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문을 막아놓긴 했지만 조만간 우리가 있는 곳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밖에도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집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집 비상열쇠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지. 경찰도 답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는지 일단 최대한 10분에서 15분만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말했어. 그래서 친구랑 또 계획을 세웠지. 일단 후라이팬이랑 도마를 가져왔고 소금이랑 카레가루, 옥시크린, 유한락스 뭐 등등 눈에 보이는 세제랑 가루 같은 건 다 쓸어서 안방으로 가지고 왔어. 그리고 소화기가 원래는 창고에 있었는데 창고가 좀 추워서 소화기 얼까봐 현관문 쪽에 뒀었거든. 진짜 다행이었지. 그것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왔어. 근데 잠금장치가, 우리 현관문 잠금장치요, 터치용 비밀번호에다가 열쇠로 여는 도어락에다가 걸쇠까지 3중으로 돼 있었는데, 그 밖에서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터치도 다 풀었고 비상열쇠로 도어락까지 열었을 때 내가 현관에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걸쇠를 풀지 못해서 낑낑거리고 있었거든. 막 안에다가 팔을 막 집어넣으려고 낑낑거리고 있었다네요. 여기서 잠깐 글쓴이가 개입을 해요.
잠깐 미안한데 혹시 여기 혼자 사는 여자들이 있다면 저 때 마비스 보조키를 썼거든. 근데 그게 절대로 안 열리더라고. 그게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거든. 혹시 혼자 살면 저걸 꼭 달아놔. 혹시 이거 마비스 보조키 광고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손을 벌벌 떨면서 소화기 꽂혀있는 걸 다 뽑은 다음에 그대로 그 문틈으로 분사를 했고 집 주인은 나가 떨어졌고 다시 나는 문을 닫았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어.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친구랑 같이 책장과 침대를 막 일으키고 밀어가지고 문을 다 막아놨어. 그래서 딱 방에 들어왔는데 그와 동시에 드드득 하는 소리랑 쿵 하는 소리가 같이 났어. 그 창고 쪽에 침입한 사람들이 창고 슬라이딩 문을 열고 우리 집 거실 쪽으로 나온 거지. 친구랑 절대 안방을 못 열게 하려고 온몸으로 문을 밀고 있었는데 막 공구 같은 걸로 안방 문을 쾅쾅거리면서 문을 찍어대는 소리가 났어. 자, 여기서 집 구조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는 이 안방에 숨어 있고요. 아까 그 문 열릴 뻔한 현관은 여기였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문 거의 열릴 뻔했지만 어떻게 위기를 잘 모면해서 다시 잠궈놨어요. 그리고 이 창고 쪽에는 여기 그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구멍. 그래서 그 막 사람들이 여기로 이미 침입을 한 상태였고 이 문은 테이프로 잠가놨었는데 테이프를 막 발라놨는데 그것까지 다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막 나온 거죠. 우리는 여기 숨어 있어요. 근데 막 여기 안방에 와서 안방 문을 도구 막 공구 같은 걸로 찍었죠. 그래서 나무 문이기 때문에 부서질 수도 있겠다라는 좆같은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래도 친구랑 문을 계속 몸으로 밀고 있었어. 그래서 밖에서 뭔가 어눌한 말씨로 나와 나와라 다 죽인다 이러고 문을 쾅쾅 내려 찍는데 진짜 이러다가는 문 부서지겠다 싶었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친구랑 이것저것 가지고 오고 뛰어다니느라고 둘 다 핸드폰을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그냥 사이렌 소리만 듣고 아, 추가 지원 왔나보다. 다행이다. 이랬어. 그래서 친구가 자기가 문을 밀고 있을 테니까 창문 열고 밑에 경찰들 더 왔는지 봐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 밖에를 내다봤더니 경찰들이 한 10명 정도? 혹은 10명 넘게 형사들이랑 막 사람들이 엄청 큰 소리로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여기요! 여기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형사들이랑 경찰 몇 명이 우리를 드디어 발견하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 근데 한 몇 분쯤 지나니까 밑에서 형사 한 명이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 잠시만요. 여기 셔터가 내려가 있어서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는 거야. 경찰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 셔터를 내려버린 거지. 그리고 그 문 셔터에 있는 열쇠를 누가 삼켜버렸어. 그래서 밑에서는 막 난리도 아니었지. 막 캑캑거리는 소리랑 막 아이고 경찰이 사람 죽이네 이런 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난리 때문에 우리 지금 5층에 집에 들어와 있던 집주인이랑 문 부수던 놈들도 그 난리를 그만뒀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밑에 있는 셔터를 내려서 열려면 열쇠가 필요했는데 그 열쇠를 어떤 아줌마가 입안에 넣고 삼켜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 목에 걸려서 막 캑캑거리고 119를 부르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경찰도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뭔가 기계 같은 걸로 셔터를 막 자르고 부수고 뭐 유리문도 부수고 그래서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 결국 우르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집주인이 밖에서 막 발악을 하더라고. 가만 안 둔다! 회장님이 가만둘 거 같냐? 이 마귀냐나! 이 어쩌고냐나! 하면서 계속 욕하고 문을 부수던 놈들까지 집주인이 발악했더니 거기 맞춰서 막 으아! 막 이러면서 문을 막 내려 찍고 그래서 형사들이 와서 집주인은 결국 잡았지만 막상 경찰들도 우리 집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 막 경찰이 신고자분 현관문 여실 수 있나요?
그랬는데 우리는 안방에 숨어 있었고 안방에서 나가면 그 미친놈들이 몰려 있으니까 내가 못 나가요, 갇혔어요 이랬어. 그래서 밖에서 경찰들이 이거 문 못 열겠는데 이거 야 뭐뭐뭐 있냐? 그러고 문 열 방법을 막 찾았지. 근데 여기 앞에서 문을 부수려고 하던 그 미친놈들이 집주인이 막 여기 밖에서 놔 이 개새끼들아 지옥으로 떨어진다 어쩌고저쩌고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부수던 걸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얘네가 현관문을 안에서 밖으로 여는 방법을 몰랐는지 자기네들이 온 통로, 이 창고로 다시 나갔나 봐. 그래서 집 밖 복도에서 이 문을 열려고 하는 놈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 사람들이 여기 밖에 나가서 여기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랑 친구는 얘네가 도대체 어떻게 나간 걸까 생각하다가 통로로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경찰들한테 소리를 막 질렀어. 옆집에 통로 있어요. 옆집에 이 집으로 들어오는 구멍 뚫려 있어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고 밖에서 옆집으로 가봐 이러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미친놈들이 나간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책장이랑 침대를 막 끙끙거리면서 밀고 다시 치웠지. 자, 다시 약간 안전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미친놈들이 집에서 나갔으니까. 배고팠고 잠도 잘 못 자서 힘도 없었고 그래도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밀어서 다 치웠어. 저때 힘을 얼마나 쓰고 악을 얼마나 썼냐면 일주일 가까이 목이 쉬고 근육통에다가 몸살까지 왔어. 그래서 친구랑 3일 정도는 병원에서 링거 맞았지. 근데 지금 저도 막 악질러더니 목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대충 막 그것들을 치우고 문을 딱 여니까 경찰들이 이제 막 집안에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막 엉엉 울면서 껴안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 파출소 경찰복이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 현관문을 열어줬고 형사들이랑 나머지 경찰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다행이다고 됐다고 그러고 다른 경찰들이 우리를 봉고차 같은 거에 태우고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경찰서로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나가는데 그 집주인이랑 다른 미친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나한테 막 개쌍욕을 하는데 문 부수던 그 미친놈이 한 3명인가 그랬거든. 그 우리 집 안방 문요. 근데 얼핏 봐도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지체장애자였어. 하여튼 친구랑 거기를 빠져나와서 1층으로 갔거든. 근데 사람들이 경찰한테 제지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서 우리한테 막 던지더라고. 그래서 막 경찰들한테는 경찰인 척하는 사단의 무리 마귀들 막 이러면서 욕하고 있었고 그리고 막 어떤 아줌마랑 할머니는 머리채 잡고 막 경찰을 때리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 경찰들이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봉고차에 무사히 탔고 경찰서로 갔어. 우리는 뭐 잠도 못 잤고 밥도 못 먹었기 때문에 거의 탈진하기 직전이었지. 그래도 중간에 뭐 자거나 그럴 수도 없었고 애초에 밥이 넘어가거나 잠이 오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가자마자 곧바로 친구랑 막 손을 벌벌 떨면서 물 마시고 막 조사 같은 걸 받으러 갔지. 이제 그곳이 뭐 하는 곳이었는지 설명해 줄게. 사실 집 사진 같은 거 다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건물 주인이 바뀌었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거나 사진 같은 건 올릴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거기는 사이비 종교였어. 신천지. 나는 재물이었지. 근데 신천지에 재물이란 게 있나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하여튼 거기에는 총회장이라고 불리는 교주가 있었고 그 밑에 간부들과 또 그 밑에 누가 있었고 그 맨 마지막에는 신도들이 있었어. 근데 집주인이었던 그 사람은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약간 사람들을 모으는 중간 간부 이런 거였지. 내가 입주한 곳은 신축 빌라였는데 계약서나 건물주의 말 같은 걸 들어보면 총 20명 정도가 내가 계약 문의를 하기 전에 계약 문의를 해왔대. 그 중에서 16인가 15명인가 정도가 다 남자였고
그 나머지 몇 명이 여자였던 거야. 네, 이거 실화예요, 실화. 뭐 주작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남자들은 일단 다 제외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빌라와 자기 사는 본가가 가까운 사람들도 다 제외를 했고, 근처에 친척이나 인척이 있는 사람도 다 제외를 했고, 남자친구 있는 사람도 제외하고, 기세 보이는 사람도 제외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20명 중에 내가 제일 적합한 후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 고자질할 확률도 적고 튈 가능성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입을 닥치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골랐던 거지. 나는 재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유치원생 있는 애기 엄마를 봤었다고 했잖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었던 게 그 애기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도 그냥 많이 바쁜가 보다, 아니면 뭐 따로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나 전에 그 애기 엄마가 재물이었던 거야. 재물 역할이 뭐 하는 거냐면 은근슬쩍 어떤 사람을 전도한 다음에 그 사람이 넘어오기 시작하면 집주인이 아니라 어떤 위에 있는 간부한테 그 재물을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간부가 신도들한테 너네는 은혜를 입어서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러는 식이었어.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이 간부에게 던져지면 간부가 무슨 짓을 할지는 상상에 맡길게. 적기가 너무 역겨워. 그래서 어떤 스토리냐면 재물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고 그 재물을 은근슬쩍 전도를 시키고 전도에 성공을 하면 간부에게 재물로 준다. 근데 간부한테 준다는 거는 간부의 집에 보낸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나는 몰랐는데 내가 살던 그 건물의 마지막 층에는 집이 없고 뻥 뚫려 있는 넓은 강당 같은 게 있대. 거기에서 종교 활동을 한 거지. 근데 그 종교 활동이 내가 학교 가는 시간이랑 겹쳤기 때문에 난 몰랐던 거고. 하여튼 그 강당 같은 데서 종교 활동을 하면 간부 은혜의 말씀인가 뭔가를 전해주러 오고, 이번 주에는 새로운 신도가 왔다면서 중간 간부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간부는 이제 상담 같은 걸 해야 된다면서 그 새로운 신도, 즉 재물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너무 철저한 보안 CCTV가 많아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었잖아. 사실 그거는 나나 아니면 다른 신도들이 도망갈까봐 감시용으로 달아놓은 거였어. 그리고 내가 그 창고에 있는 소화전 같은 거 열었을 때 그 안에 이상한 스피커 같은 거 달려있다고 했지? 붙여놓은 거. 그리고 전선이 이상하게 많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도청장치더라고. 역시나 내가 도망치거나 딴 생각을 할까봐 감시하기 위한 용도였지. 그리고 그 신축 건물은 원래는 다른 곳이 근거지였다고 해. 그래서 몇 명의 말을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집주인이 오갈 데 없는 거의 노숙자들 위주로 걷어줘서 먹여주고 입혀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다 총회장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총회장님을 자기랑 같이 따르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나 봐. 근데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모았더니 맨날 도망가기 일쑤였고 막 별로 도움도 안 되더래.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이 지체장애 하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면 총회장님만 믿으면 씻은 듯이 낫는다고 허언을 하면서 모은 거였지. 새롭게 모은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장애이거나 혹은 본인이 장애이거나 남편이 장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줄을 이루게 됐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세대 빌라에 모여서 살았더니 소음도 매우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위에서 계속 이사가라고 그랬대. 그러다가 거기 신도 중에서 남자 지체 장애인이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나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거였고 그게 바로 내가 들어갔던 그 신축 빌라였던 거지.
애기 엄마 얘기해볼게. 애기 엄마는 원래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성인이 되었고, 겨우 돈을 모아서 원래는 다세대 빌라에 혼자 살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나랑 마찬가지로 사회 초년생이었고, 집주인이 관리비를 안 받는다고 했어. 그래서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집주인이 애기 엄마한테 월세도 안 받고 가끔은 월세까지 안 받았다네요. 그리고 먹을 것도 자주 챙겨다 주고 되게 잘해줬대. 그래서 은인처럼 생각했다네. 그러다가 집주인이 신천지를 믿으라고 막 전도를 했더니 약간 보은으로 생각해서 신도가 된 거였대. 그리고 그 애기 엄마가 간부한테 상담을 받게 됐을 때 간부가 애기 엄마의 가정사를 다 듣더니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더니 자기는 사실 전생을 볼 수 있는데 애기 엄마가 전생에 업이랑 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대. 막 전생에 그 애기 엄마가 몸을 파는 기생이었는데 그때 남자들을 홀리고 다닌 죄가 커서 현생에서 고통받는 거라고 했더라네. 근데 애기 엄마는 그걸 믿었대. 그래서 그 죄를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자기랑 총회장님만 믿고 따르라고 하더래. 그러면 나쁜 애군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전생의 업보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바로 간부하고 자는 거였고, 종교활동하는 시간에 사람들한테 애기 엄마가 업보가 두터우니까 빨리 소멸시키기 위해서 애기 엄마랑 사람들이 많이 성관계를 맺어주라고 말한 거였어. 그래서 애기 엄마도 처음에는 그 얘기들을 믿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체념을 했대. 도망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거기 살던 남자들이랑 한 번씩은 무슨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이상씩은 다 잔 거지.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를 애를 가진 거였어. 그리고 간부는 또 그거를 회장님의 은혜가 실현되었다고 하더래.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 이름이 은혜였어. 애까지 낳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체념한 채로 거기서 계속 살았다네. 근데 내가 당하려는 걸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생각났다면서 자기 같은 피해자를 또 만들고 싶지도 않고 자기도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서 나를 되게 많이 도와줬어. 그리고 엄청 많은 증언도 해줬지.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일이 꽤 수월하게 풀렸어. 다른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모두 딱 잡아댔는데 그 애기 엄마가 증거를 막 내밀면서 도와줬어. 그래서 누가 근데 저 정도면 뉴스에도 나올 법한데 이랬어요. 했더니 이거 솔직히 뉴스에 다 나가고도 남지. 그리고 내 친구랑 나 정액가랬잖아. 친구 남친은 심지어 언혼과였어. 그리고 친구랑 나랑 둘 다 이름 있는 인서울대 재학생이었고 그래서 선배들한테 막 연락을 돌리면서 아는 기자 있냐고 물어보고 기사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했었어. 근데 안 됐던 거야. 이 사건은 201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단 그 일은 2014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그 해에 하필이면 사건 사고가 말도 못할 만큼 많았어. 우리가 경찰서 간 날이 수원 토막 사건이 났던 날이었고 그 후로는 우리 일이 묻혀버릴 만큼 많은 일이 쭉쭉 터졌었어. 거기다가 이 사건은 결국 재판까지 가지도 못했어. 내가 위에서 말했었잖아. 대부분이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가족들이라고. 우리는 정말 공론화를 시켜서 끝장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애기 엄마랑 증거물이랑 증언 같은 거를 모으러 다니기로 했었어. 그리고 아예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여자아이 성폭행 그 일까지 탈탈 털려고 마음을 먹었지. 근데 우리가 부동산도 찾아가고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서류 같은 거 달라고 하고 자꾸 여기저기서 막 들쑤시고 다녔더니 신천지의 간부 같은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집주인이 나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업을 누가 감당할 거냐 그랬고, 무슨 총회장님이 분개를 하시면 세상이 종말할 거라고 했대. 그래서 친구랑 나는 그래 너는 그렇게 하세요 하고 무시한 다음에 계획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에 전화 올 때 문구 지정해 놓는 사람들 있잖아. 뭐 안녕하세요 땡땡입니다 행복하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왔는데 문구가 뭐였냐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웃음, 이런 거였어. 근데 그때 집이 그 사단이 나 있었으니까 잘 곳은 없었고 부모님이 귀농하셨기 때문에 본가로 갈 수도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랑 친구네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 근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폰으로 바로 녹음을 눌렀어. 느낌이 딱 왔던 거죠. 그쪽 사람일 거라는. 그래서 무슨 말이든 다 퍼부어라. 재판에서 다 물먹여 주겠다. 그런 마음이었지. 고위직이 있었나 보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 그 사람이 어차피 너네 재판까지 가지도 못한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합의금 인당 얼마씩 줄 테니까 조용히 합의하고 일 그냥 마무리 짓자고 그러더라고. 순간 내 친구가 빡쳐가지고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재판을 못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이만희인가 뭔가가 재판도 막아주나 보죠? 그랬는데 그 간부가 듣더니 마귀년들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뭐시기를 모욕하면 사지가 찢어진다 어쩌고다 하면서 화를 내더니 끊었어. 여기는 너무 화를 내서 잘 못 알아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저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막 이러고 굽신굽신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오히려 당당하게 니네들이 뭘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친구한테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이랬더니 친구가 그래 뭘 믿고 저러는 거야? 믿는 게 있지 않고선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 이러더라고. 근데 내 폰으로 전화가 또 걸려왔어. 한 저녁 때쯤이었어. 친구네 집에서 머리 말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나한테 야 너 전화 온다 이랬거든.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폰을 갖다 주려고 폰 화면을 딱 봤는데 전화 화면에 믿으면 복이 옵니다 웃음 이런 문구가 있는 걸 보고 야 그 새끼들이야 이래서 머리를 말리다 말고 바로 뛰어갔어. 역시나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폰을 켰는데 우리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한 사람당 몇 억을 보내겠다. 멍청한 년들은 아니니까 알아서 입 닫을 거라고 믿는다. 서로 윈윈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 빌어도 시원찮은 놈이 돈을 준다고 입 닫으라니. 그래서 내가 아니 저희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당신네들 콩밥 먹이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남자가 우리 신도들은 하늘에서 골라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너네가 그런 사람들을 건들면 무사할 것 같냐.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길래 현실 감각이 없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의 완성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작인지 실화인지 지금까지도 알 수 없죠.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막 후기들을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글 쓰던 사람이 사라진 게 매우 멋진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판으로 가지도 못했었대요. 그리고 이 글을 쓰다가 잠적을 했죠. 왜인지 모르지만. 이 글이 언제 써졌냐면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2014년이었고요. 글은요. 2018년 11월 5일에 처음 쓰여졌고 이게 그 스레딕이다 보니까 계속 댓글 형식으로 매일 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댓글이 2019년 1월 13일이에요. 한 2달에 걸쳐서 이걸 쓰다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 뒤로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네요.
그래서 막 이거 댓글들 보니까 이게 신천지가 맞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뭐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왜 요새 계속 사이비 종교만 하게 되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전 중간부터 들어서요. 책인 줄 알고 혼자 추리했는데요. 귀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귀신 얘기. 왜 나도 해요. 초반부터 계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중간에 끊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결론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좀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맘에 들더라고요. 그럼 잉리밍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